이런 문제 백날 풀어봐야 다 소용없다니까요. 이렇게 발전하면 부모가 관심 두는 방향으로 해요. 문제수를 몇 개 풀었냐를 관심을 두는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두는지, 아이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를 깨달았어. 대박이에요. 고등학교 90%가 함수인데 중학교에서 3년을 함수하거든요. 대부분이 함수값도 몰라요. 나머지 다 버리고 아이랑 같이 고민하면 돼요. 정말 아이가 공부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문제집 10권 풀어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거지. 수학 통역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신 조한호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수학 통역사 조한호입니다. 제가 뭘 잘 몰라도 선이 명확합니다. 근데 애매하게 얘기하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는 없을 테니까 명확하게 선을 그었겠습니다. 애들 문제 풀 때 이게 뭐지? 하고 모르면은 이거 조금 생각하다가 해설지랑 다 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저도 돌이켜보면은 예전에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진짜 문제를 모르면은 언제까지 문제를 들고서 진짜 풀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된다 싶으면 뭐 답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지.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을 갖고 와서 여기다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 나오는 말들에 대한 정의를 쭉 써요. 문제를 뭘 하는지를 아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뭘 하는지 알겠어. 근데 못 풀겠어. 해답 봐도 돼요. 아니,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문제가 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개념을 배우는 거고, 개념 없으면 수학 공부 자체가 안 된다. 문제를 이해해보되 문제를 이해했다고 해도 전개가 안 돼. 생각을 작동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찍어요. 아니면 개념을 못 가르치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여기다 대입해. 기술 알려주는 거예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입하고 방정식 풀면 60점, 70점 그냥 맞아요. 근데 왜 대입하냐?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그래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왜 대입하는 건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에 대한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 백날 풀어봐야 다 소용없다니까요. 애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잘못된 논리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부모가 봤을 때 이걸 이렇게 교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교정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풀었다는 얘기는 허점이 없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야 논리적 허점 없이 푸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2, 3, 4라는 숫자 카드가 분수 만들어 봐라. 분수란 무엇이다? 분모만큼 나누어 분자만큼 표시한 수.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분모와 분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하는 거죠. 분수의 종류에는 진분수가 있죠. 네. 진분수니까 어때요? 2, 3, 4 중에 어때요? 분모가 커야 되잖아요. 네. 3분의 2, 4분의 2, 네. 4분의 3. 네. 진분수 3개네요. 그 다음 뭐 있어요? 가분수. 가짜 분수 분모와 분자가 같거나 분자가 큰 거잖아요. 같은 거 돼요? 안 되죠. 한 왜요? 개씩이니까. 네. 이거는 안 된다. 분모와 분자 같은 거는. 배제. 분자가 커야 되니까 네. 2분의 3, 2분의 4, 네. 2분의 4. 가분수? 3개. 개. 대분수는 차연수 플러스 진분수예요. 2와 4분의 3, 3과 4분의 2, 4와 3분의 2 하고 명확하게 딱 나오죠. 그렇게 해야 이게 분수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씩 다 받고, 이거를 빈틈없이 그렇게 놓고서도 내가 뭘 체크를 못한 게 있나, 정의대로 했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위아래로 막 넣고 하다가 막 얘들 뭐라고 그러세요? 나 막 대문수 빼먹었다. 생각이 안 났네. 논리적 허점이 있나 없나를 찾아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공부인 거지. 분수의 정의가 뭐냐, 분수의 종류가 뭐냐, 분수의 기준이 뭐냐, 분수의 성질이 뭐냐, 이걸 모르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냐고요. 그거 모르고 문제 풀면 어때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공부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를 연습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문제 아무리 풀면 뭐 하냐고요. 맞았거나 틀렸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맞으면은 잘했네? 틀리면 왜 못했네? 그런 게 아니라 분수를 만들래. 분수가 뭐지? 분수 만드는데 분수 종류는 뭔데?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오면 출발을 못 해요. 아까 2, 3, 4 갖고
3분의 2 만들 4밖에 없는데 이제 못 오는 거 아니야? 논리적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분수를 만들래. 분수는 종류가 뭔데? 분수에 종류가 있나? 뭐 진분수도 있고 가분수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하다가 문제 틀려도 돼요. 이게 하나씩 논리적 허점이 없도록 발전하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막 풀었어. 그럼 애가 막 하나도 못 풀었어. 그럼 물어봐요. 어디까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애가 막 뭘 했어. 야, 엄마는 그거 생각도 못 했다. 너 대단하다. 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 문제 답을 못 풀고 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생각했어? 너 이 용어에 대한 건 알아? 먹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 왜 그렇지? 이게 뭔 소리예요? 발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발전하면 부모가 관심 두는 방향으로 해요. 문제수를 몇 개 풀었냐를 관심을 두는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두는지, 아이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바라보는 쪽을 하지, 부모가 의미를 부여하는 쪽에서 할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하나를 깨달았어. 대박이에요. 근데 한 문제 풀어도 돼요. 뭔가 풀다가 내 마음에 드는 거 딱 하나 나오면 정지해라. 10문제 풀었는데 엄마 하나도 못 얻었어. 그래? 아깝다. 야, 뭔가 새로운 거 얻을 때까지 한번 풀면 안 될까? 하나만 했어. 얻었어. 대박. 야, 우리 적어놓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얻는 거는 학원 10개 다니는 것보다 낫죠. 차라리 내 아이가 능동적으로 하려면 혼자서 학습하는 게 더 좋다라고도 하셨는데, 네. 일부는 이거 집에서 안 될 것 같다 해서 수학학원을 보내시거나 아이가 스스로 원해서 나 수학학원 가고 싶어라고 하면 이 정말 많은 수학학원들 중에 고르기는 해야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수학학원은 그래도 이런 데를 찾아봐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수학학원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다니고 싶다. 뭐 부모님의 의사가 그런 거 내 자식도 아닌데 뭐 무조건 뭐 고집할 수는 없죠. 웬만하면 그 전문성 있는 학원이 좋고요. 그러니까 공부방이나 이런 데보다는 전문 학원이 좋고, 사실은 인강을 더 추천해요. 왜냐면 동네 학원보다 인강이 더 잘 가르쳐. 여기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들이라 네. 연구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그쪽이 더 높고, 그 일반 학원들은 이제 개인화가 된다, 부족 부분이 워낙 많다라고 하는데, 여기 잘 안 됐던 부분은 애가 갖춰야 되는 부족 부분, 연산이나 개념이 부족 부분을 학원에서 메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다는데 그 1대1 아니야, 여전히. 그래서 지금 1대1 교육이 안 돼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외한다고 그래도 1대1 여전히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개념책을 읽고 내 힘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들어보면 한 번만 들어도 내게 돼요. 근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 얘기 들으면 와, 맞아.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시간만 갔어요. 네. 그거 다시 풀려면 안 돼. 못 풀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만 됐고 이걸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만약 인강을 듣다고 하더라도 이 인강을 그때 말고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프라인 교육처럼 받아 적고 다 해야 되고, 이 영상을 다시 볼 수 없다고요. 그 다시 보는 거는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초3 때 수포자 얘기를 제가 드리긴 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도형, 분수 딱 이제 접하기 시작하면 뭔 소리지? 하고 어려워하고 조금 거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네.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분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초등 3학년에 곱하기 나누기가 잘 안 되면 분수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요. 거기다가 개념 없이 기술만 배워서 뭐 3년을 배워도 나중에 중학생 절반이 분수셈을 못해요. 구구단 못 오면 수학 못 얻듯이 분도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수학할 리는 없어요. 도형은 약간 분수하고는 좀 달라요. 도형의 정의를 모르면서 공부하면 그래도 알 것처럼 느껴져요. 맨날 보던 거라. 네, 친숙해서. 맞습니다. 친숙한 거하고 아는 건 달라요. 직사각형 뭐고 마른 뭐고 구분돼요? 그냥 그림으로 딱 도형으로. 제 말이 그걸로 문제 안 풀려요. 정의대로 하는 거죠. 직사각형은 네 각이 같은 사각형. 마른 모는
네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이라고 하고, 사각형 정이 있어야 되고, 점 알아야 되고, 선분 알아야 되고, 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까지 오려면,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점 사이를 가장 짧게 이은 것을 선분이라고 하고요. 이 선분의 길이를 거리라고 하고요. 가장 짧게 이었으니까 최단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는 최단 거리의 약자인 거예요. 거리를 모르고 길이를 설명할 수 없고요. 전부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을 ABC라고 했으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길다라고 하는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이어지네요. 다 나오고 다 이어지고요. 전부 다 하는 거고, 이거 끝끝내 고등까지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정의들을 모르고 나서 그냥 많이 보고 낯익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이 본 거는 친숙하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도형은 다른 분수나 이런 거와 달리 눈만 뜨면 다 보여요. 그럼 결국엔 분수나 도형이나 잘 하려면 개념이 잡혀야 된다는 건 기본이라는 거죠? 그쵸. 이게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개념 얘기는 짜증나겠다. 개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 포기하는 게 이제 더 어려운 개념, 처음 들어본 거 미분적분? 이게 뭐야? 라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수학 포기는 미적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다 끝납니다. 아, 나 해도 안 되나 봐. 라고 심정적으로 거의 포자가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포기도 안 해서 못한다가 아니라 했는데 안 됐을 때에 갖고 있는 그 좌절감은 굉장히 큰 거죠. 많은 중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할래. 그래서 한다니까요? 했다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점선면 뭐 이런 거는 그런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문제가 쉬울 때는 방정식으로 다 풀려요. 초등, 중등은 대부분 방정식으로 풀리는데, 이제 어려워지면 이거를 이제 해석해야 돼요. 근데 해석을 방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90%가 함수인데 중학교에서 3년을 함수하거든요. 대부분이 함수값도 몰라요. 함수의 정의도 모르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등에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지만 개념 먼저 다시 쌓아야지 이해가 가고, 이게 하나 겹씩 쌓이면서 고등학교 때 완성하는 걸 목표로 가야 되겠네요. 기본이 네. 쉬운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쉬운 거라고 자꾸 인식하고 쉬우니까 건너뛰려고 그러는 거고, 맞아요. 근데 수학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다 상징기호체제라서 그 의미들이 어마어마한데,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념사전이나 이런 걸 보고 그거를 올바른 정의 갖고 그 안에 있는 뜻을 계속 뽑아내는 거고, 실제로 문제를 잔뜩 풀잖아요. 네. 그럼 문제가 남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깊이만 남겨지는 거고, 문제는 기억할 수 없죠. 얘가 이걸 지금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를 부모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질문하는 간단해요. 것밖에 없나요? 용어의 뜻 물어보고 왜? 라고 물어보세요. 왜? 왜?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없는 거 다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선생님이나 다 똑같아요. 자기가 개념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근데 그냥 간단해요. 왜? 라고 물어봐서 대답 없으면 그건 다 기술인 거예요. 그 답을 모르겠으면 개념사전 찾아서 찾아봐라. 여기다 써놓으면 돼요. 계속 반복을 하면 결국엔 자기께 습득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외우고. 계속 외우고 반복하고 문제에 이걸 가지고 풀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외우라고 막 했더니 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연산 옆에다가 집어넣겠다. 강제로 외우게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네. 수학 때문에 정말 아이들 수학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혹은 벌써 나 수학하기 싫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학은 특별한 머리가 있어야 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의 언어인데 그 올바른 공부 방법들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이다. 근데 기존에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연역적 논리로 가르쳐야 되는 수학적 특성들을 무시한 탓이고, 두 번째로는 수학에서 기본이 되어지는 연산과 개념과
깊이 생각하는 논리적 생각들을 한 문제집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한 문제집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연산의 문제로는 너무 적고 개념은 없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너무 많다. 따라서 연산과 개념과 이런 것들을 별개로,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문제들을 별개로 해라. 연산과 개념을 별개로 하고, 왜 아이들 문제 풀리면 아이가 별표하는 거 있죠. 네. 나머지 다 버리고 별표한 문제만 아이랑 같이 고민하면 돼요. 정말 아이가 공부해야 될 거는 별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 10권 풀어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수학통역사 조한호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에게 수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봤는데요. 혹시 저처럼 아이 수학에 대해서 고민이셨거나 걱정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맘독TV에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